자, 13장은 12장에 이어지는 내용인데 우리가 미적분 파트에서 미분, 도함수 활용 쪽에서 배웠던 게 12장이라면 13장은 정적분의 활용 쪽입니다. 그래서 속도, 거리와 적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미적분에서 배웠던 것 좀 복습 좀 해볼게요. 자, 아까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한테 이렇게 시간축, 속도축 주고 나서 그래프가 이렇게 나와 있을 것이다 라고 했었죠. 그래서 얘가 뭐 1초일 때, 이게 3초일 때, 이게 4초일 때, 이게 5초일 때 라고 하자면 우리 아까 속도의 부호가 방향을 뜻한다. 속도가 여기는 1초까지는 양수니까 오른쪽 갈 거고 1초에 3초 때까지는 음수니까 왼쪽으로 가겠죠. 그럼 얼마만큼을 가냐라고 했을 때 아까 이 넓이만큼 간다라고 이야기. 자, 그래서 이 정적분 값만큼 오른쪽으로 이동하겠네요. 그래서 이 정적분 값 음수 나오겠죠? 그 넓이만큼 왼쪽으로 갈 거고요. 역시나 정적분은 부호가 있어. 정적분 값도 양수, 음수. t축 기준 위에 있는 넓이는 양수, 아래에 있는 넓이는 음수로 표현되겠죠. 그렇죠? 넓이 자체에 부호가 붙여서 표현이 될 거라는 거야. 양음 자체가 오른쪽, 왼쪽 이렇게 방향성을 뜻한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자, 그럼 우리가 기억하는 건 뭐냐면 자, t초 후에 위치는 어떻게 됩니까? 이게 개념이네요. 어디에 위치하고 있어요? 물론 수직선상의 운동입니다, 지금. 위치는 어디예요? 그러면 그 위치를 xt, 뭐 t초에 x좌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럼 처음 위치가 있어야죠. 보통 x0, 제로가 붙으면 처음 위치, t가 0일 때의 위치입니다. 근데 보통은 웬만하면 원점에서 출발하여 이런 멘트 많이 보셨을 거야. 근데 간혹 가다가 뭐 3에서 출발하여 5에서 출발하여 이렇게 있으니까 그런 것들 낚시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처음 위치에다가 얼마를 더해야 되냐? 바로 위치의 변화량만큼 얼만큼 변했는지 위치의 변화량만큼을 더해 주시면 나중 위치인 t초의 위치가 나오겠죠. 근데 우리가 개념을 알고 있는 게 위치의 변화량이 뭐야? 라고 한다면 바로 속도의 정적분입니다. 이게 개념의 전부입니다. 속도를 저기 개념으로 그래프로도 잡았지만 정적분 값을 구하면 그게 위치의 변화량을 뜻한다. 그러니까 위치의 변화량은 부호가 있는 거예요. 플러스면 오른쪽으로, 마이너스면 왼쪽으로 그만큼 이동했다는 이야기. 그래서 이건 어떻게 쓰냐? 앞서 봤지만 0초에서부터 t초까지의 자, 속도 그래프 줄 겁니다. 속도 식을 줄 거예요. 속도를 정적분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저게 우리가 미적분에서 배운 공식으로 알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거하고 구별해야 되는 개념이 있었죠. t초 동안 움직인 거리. 위치하고 움직인 거리는 다르지. 예를 들어서 요만큼의 이 정적분 값이 3이었다고 치죠. 요 정적분 값이 자 음수 표현 되겠죠. 마이너스 4라고 했을 때 0초에서부터 3초 때까지 자 3초 후에 위치가 어디예요? 3초일 때 위치가 어디입니까? 그러면 위치가 어디라고 하실 거예요? 원점에서 출발했다는 가정하에 그쵸? 오른쪽으로 3칸 갔다가 왼쪽으로 4칸 갔으니까 이하고 얘 더하면 결국 마이너스 1에 위치하고 있겠네요. 그쵸? 하지만 움직인 거리를 구하세요. 그러면 움직인 거리는 오른쪽으로 한 거 왼쪽으로 한 거 관심 없거든. 그래서 이건 그냥 3칸 간 거고 이건 4칸 간 거죠. 총 몇 칸 간 거예요? 7만큼 이동한 거지. 그치? 그래서 부호를 없애라는 이야기구나 이런 거죠. 그쵸? 그래서 움직인 거리 뭐냐? 이 속도 그래프를 뒤집어 올려서 정적분하면 되는 거죠. 아래쪽이 안 나오게끔. 즉 속력의 정적분이다. 이 움직인 거리가 뭐예요? 그러면 우린 개념 하나. 속력을 정적분하면 되는데요. 이거죠. 속력의 정적분입니다. 이거요. t초 동안이니까 0에서부터 t까지 자 속도 식을 준 거를 절대값 씌워서 뒤집어 올린 다음에 정적분한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물론 계산할 때는 이 절대값 안에 있는 vt가 양수일 때 음수일 때 구별해서 구간별로 쪼개서 계산했던 거 기억나시죠? 정적분 계산할 때는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다라는 게 우리가 배웠던 미적분에서 배운 내용이다. 자, 그래서 미적분에서 했던 문제들이 그대로 또 1, 2, 3번에 나옵니다. 자, 3개 복습해보고 그러면 기백에서는 어떤 내용을 다루고 싶은 건지를 확장해서 한번 볼게요. 자, 13-1번, 2번, 3번인데 단순 계산들은 생략할게요. 여러분 미적분에서 계산 많이 할 수 있으니까 10까지만 세워보겠습니다. 자, 13-1번 보겠습니다.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점 P가 원점을 출발한 후 처음 위치가 원점이라는 거네. t초 후에 속도 V가 주어지기를
2 sin 파이 t 이렇게 됐다. 미적분 1이면 이게 t에 관한 다항함수, 3차함수, 4차함수로 표현될 거고 미적분 2면 사각함수, 로그함수, 지수함수 이런 걸 표현되겠지 뭐. 그 차이밖에 없는 거야. 미적분 1과 2는. 어쨌거나 이렇대. 그 다음에 1번에서 얘기하기를 출발 후에 1초 또 2초가 지났을 때 위치를 구해보세요. 그랬네요. 자, 1초의 위치 그냥 xt,라고 놓을 텐데 1초니까 x1 이렇게 놓을게요. 그냥 2초의 위치 x2 뭐 이렇게 놓으면 되죠. 그럼 처음 위치가 0이니까 쓸 필요 없죠. 원점이니까. 자, 그러면 0초에서부터 1초 때까지 이 속도를 정적분하면 되는 거지. 이렇게. 그럼 이게 위치의 변화량만큼 위치 있겠네요. 그쵸? 뭐 이것만 계산하면 되죠. 이게 0이니까. 자, 마찬가지 2초 후 그러니까 0에서부터 2까지 2 sin 파이 t dt 이렇게 되겠죠. 얘는 바로 적분이 가능하죠. 뭐 그냥 하나만 해볼까요? 이거 하나만 해보죠. sin 안에 속함수가 지금 1차입니다. 속함수가 합성함수 그치? sine이 겉함수. 원래 이게 t자리인데 t자리에 파이 t를 넣은 속함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합성함수죠. 합성함수 적분법이라는 건 없습니다. 다만 치환적분법이라는 게 있는 건데 이건 치환할 필요가 없죠. 속함수가 몇 차일 때? 1차식일 때는 그냥 바로 적분하는 테크닉이 있었어요. 그래서 겉적분 곱하기 속적분 이거였습니다. 그럼 겉적분은 사인을 적분하면 뭐고? 사인 적분하면 뭐야? 사인 적분하면 사인 미분하면 코사인이고 적분하면 마코죠. 그래서 마 2는 그냥 밖으로 빼낼게요. 자, 이 코사인이겠죠. 이렇게 파이 t 이렇게 되는데 자, 속함수가 파이 t예요. 속미분하면 파이죠. 그거에 뭘 곱하는 거? 역수를 곱하는 거였습니다. 이 파이분의 1도 밖으로 빼셔도 돼요. 속미분의 역수를 곱하는 게 속적분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다가 2 넣고 0 넣고 빼면 되니까 계산 안 할게요.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2번 t가 0에서부터 2까지 0초에서부터 2초 때까지 움직인 거리를 구하세요. 그랬어요. 움직인 거리. 움직인 거리는 속력의 정적분인데 이렇게 개념이 떠오르면 됩니다. 속력이니까요. 자, 2 sin 파이 t 이거를 절대값을 씌우면 속력을 0에서부터 2까지 정적분한 값. 이게 바로 움직인 거리겠네. 그쵸? 그럼 이게 언제 양수고 언제 음수인지를 그려보려면 얘가 0에서부터 2까지 구간에서 언제 양수고 음수인지 한번 보려면 그려보면 되지 뭐. 그려볼게요. 함수를. y는 2 sin 파이 t. 자, 기본적으로 요 안에가 뭐가 되든 관심이 없습니다. sine이라는 건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sin 하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근데 2 곱했으니까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움직이겠네요. 근데 한 주기를 한번 볼 텐데 주기는요. 원래는 사인의 주기가 2파이죠. 근데 t 앞에 파이 t, t 자리에 파이 t를 대입했어요. 이해가시죠? 파이 t 앞에 파이가 곱해져 있으면 x축 방향으로 파이분의 1배 축소 개념이었죠. 파이분의 1배. 예전에 닮은 변환이라고 예전에 배웠던 것들인데 그건 교과에 사라졌고 그러니까 파이분의 1배 역수배가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짜부시킬 거지. 파이분의 1배. 그래서 역수배인 파이분의 1배 해주시면 주기도 자연스럽게 줄어들겠죠. 얼마로? 2로요. 그래서 한 주기 값이 이렇게 사인의 한 주기 모습은 다 알고 있을 거고 여기가 바로 2입니다. 그럼 여기가 1이겠죠? 이렇게 그래프를 바로 떠올리시면 되겠고 그럼 0서부터 2까지 가는데 0서부터 1까지는 양수네요. 그럼 이걸 쪼개보면 0서부터 1까지는 그냥 2 sin 파이 t를 적분하면 되겠는데 이건데 1서부터 2까지는 이게 음수니까 마이너스를 붙여넣어서 마이너스 붙여서 1서부터 2까지 2 sin 파이 t 이거 적분하면 되겠죠? 각각 적분하는 계산하는 거는 스스로 해보자고. 과제하면서 해보세요. 어차피 미적 2니까. 여러분들이 뭐 기백만 지금 하고 있진 않을 거 아니야? 미적 2 시간에 많이 연습했던 것들이니까 생략을 좀 하겠습니다. 계산은. 자, 13-2번 보죠. 역시나 수익성 위로 움직인 점 P가 있다. 난이도가 조금 올라갔네요. 1번보다는. T가 0일 때, 즉 처음 시작점 위치가 원점이고요. T에서의 속도 VT. 속도식이 아까보다는 조금 더 복잡하게 줍니다.
sin t 마이너스 2 sin 2t 이렇게 되네. sin 2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1번에서 이야기하기를 자 0에서부터 2파이까지의 시각에서 점 P가 원점에서 가장 멀어질 때 점 P가 원점에서 가장 멀 때 그때 시각을 구해보세요. t 값을 구해보시오 이랬습니다. 그럼 생각해봐. 이게 수평상의 운동 아니야? 왔다 갔다 하겠지 뭐 얘가. 원점 처음에 원점에 출발해서 왔다 갔다 속도가 이거니까 뭐 왔다 갔다 하겠죠 뭐. 자, 얘가 그러다 보면 t초에 위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위치가 원점에서 가장 위치가 큰 거? 정확하게는 위치가 여기가 이제 2만큼 떨어지고 위에 마이너스 3만큼 갔으면 마이너스 3일 때가 더 먼 거죠. 정확하게 위치의 절대값을 보셔야 되는 거네요. 이해하셨어요? 원점에서 가장 멀리 있다는 거는 위치가 아니라 정확하게 위치의 절대값. 위치의 절대값 부호 상관없이 이게 이거의 최대 일 때를 구하시는 거네. 위치의 절대값이 최대일 때. 있었나요? 그럼 위치를 한번 구해보자. 이해 갔어요, 문제가? 표현이 이상해. 위치가 절대값이 최대일 때. 위치 볼까요? t초의 위치를 설정해 봅니다. 처음 위치는 0이니까 쓸 필요 없겠죠. 그럼 0에서부터 t까지 위치의 변화량을 볼까요? 자, 요 sin t 마이너스 sin 2t 이 속력에 대한 정적분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쵸? 적분해 볼까? sin 적분하면 뭐고? 마이너스 코사인. sin 2t에 속함수가 있다. 1차니까 바로 적분이 가능합니다. 거적분부터 하죠. 마이너스 사인 적분하면 마코니까 플러스 코겠죠. 근데 속미분하면 2죠. 그거에 역수를 곱하는 거예요. 2분의 1을 곱해주시면 되겠죠. 여기다가 t 넣고 0 넣고 빼시면 되겠습니다. t는 원래 식이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코사인 t 더하기 2분의 1 코사인 2t. 자, 0 넣고 뺄 건데 0 넣으면 이게 얼마야? 마이너스 1. 0 넣으면 2분의 1. 그럼 얼마냐? 마이너스 2분의 1. 그걸 빼는 거니까 플러스 2분의 1이에요. 이렇게 되겠죠? 그럼 나는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위치야, 위치. 이게 위치식인데 위치의 뭐? 절대값의 최대값을 구할 겁니다. 최대 1대1 구할 거예요, 정확하게는. 그쵸? 그럼 해보죠. 이제 미적분 2 문제네. 여기다 절대값을 씌울 생각이고요. 그러니까 나는 함수로 볼게요, 그냥. y는 이라고 놓으면 저게 그냥 절대값을 씌울 생각이에요. 이게 최대가 언제일까? 라는 걸 보고 싶은데 이 함수의 최대값을 구할 때 이 진짜 안에 있는 속함수란다. 절대값 안에 있는 함수를 정확하게 그린 다음에 그걸 뒤집어 올리겠다. 고작 최대값 하나 구하려고 너무 빡센 거지. 그치? 그렇게 보지 않고 이 식을 큰 틀에서 보자는 거야. 그러면 나는 우선 코사인 t로 이걸 변형할 수 있을까? 그러면 코사인 t 있으니까 얘를 코사인 t로 바꿀 수 있죠? 코사인 2t가 백악공식에 의해서. 백악공식. 다 까먹었어. 백악공식 뭐예요? 2 코사인 제곱 t 빼기 1. 공식은 바로 나오셔야 돼요. 늘 체크하세요. 한 일주일만 안 봐도 그만 까먹어. 그럼 다시 보자고 함수식을 어떻게 생긴 건지. 그럼 나는 어떻게 볼 거냐면 코사인 t가 반복되잖아. 코사인 t에 관한 몇 차 함수? 2차 함수를 보려고요. 그래서 이렇게 곱하면 코사인 제곱이 되겠고 어떻게 되냐? 여기 마이너스 코사인 되고 상수함수 볼까?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2분의 1의 얘니까 사라지네. 이렇게 되네. 그쵸? 이 함수 정확하게 그릴 생각은 없고 요 코사인 t를요 치환하겠습니다. 이게 사실상 합성함수로 보시면 돼요. 어떤 함수냐? 이게 원래 x제곱 마이너스 x라는 2차 함수였어요. 근데 그 x자리에 코사인 t라는 다른 식을 넣은 합성함수인 거죠. 보통은 여러분들이 합성함수의 최대체수 구하세요라는 유형은 전부 다 겉함수의 최대체수 구하시면 돼요. 속함수는 다 뭐 해버리고 치환해버리고 여기 속함수가
코사인 t니까 코사인 t를 뭐로? 라지 x 뭐 이렇게 치환하겠습니다. 이해갔나요? 그러면 이 함수가 어떻게 보이냐? 라지 x의 제곱 마이너스 라지 x 이렇게 보이겠죠. 2차 함수 절대값 씌운 걸로. 근데 범위가 있는지 확인해 봐야 돼. t의 범위가 이 뭐야 0에서부터 2파이까지로 되어 있네요. 그쵸? 그러면 코사인은 한 줄을 다 그리는 거니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나와요?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 나오겠죠. 요 라지 x 값이. 자, 그럼 이 함수를 그리시면 되는 건데, 자, y는 x제곱 마이너스 x, 이게 이제 x로 묶어보시면 0하고 1에서 만나겠네요. 0하고 1에서 만나는 아래로 볼록인 함수가 될 텐데, 그걸 또 뒤집어 올려야지. 이렇게 생긴 건데 뒤집어 올릴 거지. 그쵸? 이렇게 뒤집어 올리시고, 이렇게 가는데 1까지만 가야지 얘는. 얘는 마일까지 가야 되니까 마일이면. 근데 여기서 마일은 얼마니? 마일은 얼마야? 2죠. 뭐 그냥 이 정도로 할게요. 이 정도? 원래 이렇게 된 거였으니까. 이거 맞니? 이게 뒤집어 올린 거네. 이게 더 크진 않을 것 같은데. 2분의 1 넣었을 때가 더 큰 건 아니죠. 그러니까 얘가 최대네. 그래서 이 녀석의 최대값 구하세요. 그럼 최대값은 얼마고? 최대값 얼마야? 2지. 그치? 최대값은 2야. 최대 2인데. 최대는 2인데 그거일 때 t는 얼마냐? 그러면 봐봐. 2포인트가 최대값인데 2포인트일 때 요거는 라지 x 값이죠. 그 라지 x가 얼마일 때? 마이너스 1일 때가 지금 최대네요. 요 값이. 라지 x가 마이너스 1이려면 코사인 t가 마이너스 1이려면 코사인 값이 마이너스 1인 게 어디예요? 함수 그래프 떠올리세요. 파이죠. t가 얼마일 때? 파이일 때가 되겠네. 이게 정답이네. 1번에. 그쵸? 이렇게 미적분 2에서 나온 대표 유형입니다. 잘 하실 수 있어야 되는 문제고요. 잘 나와요 시험에. 그 다음에 뭐라 했냐면 1번에서 구한 거 t값 우리가 파이일 때 움직인 거리를 구하세요 그랬어. 그럼 자 파이라는 건 알았으니까 다 지워버리고 움직인 거리를 좀 구해볼게. 자 2번에서 파이라는 거 구했습니다. 파이까지 움직인 거리니까요. 자 우리는 0초에서부터 파이까지 움직인 거리는 뭐의 정적분? 속력의 정적분. 그래서 이걸 절대값 씌우셔야 돼요. sin t 마이너스 sin 2t 이렇게. 그치? 그럼 구간 0부터 파이까지 얘가 양수일 때는 그대로 나오고 음수일 때는 마이너스 붙여서 나올 거죠. 그럼 부호 판단하셔야 되네. 그럼 이 안에 있는 함수를 좀 보자고. 얘가 언제 양수고 언제 음수일까? 부호 판단이 좀 쉬우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 고백골로 바꾸시면 돼요. 이 상태에 놓고 우리가 구간별로 보겠다? 0서부터 파이까지? 너무 빡세고 고백골로 바꿔요. 고백골. 항상 부호 판단할 때는 고백골로. 고백골로 바꾸세요. 그냥 인수분해 하자는 거지 뭐. sin 2t 공식. 배열 공식. 뭐야? 이사코죠. 이사코. 그럼 공통인수 보이니? sin t로 묶으면 되겠지. 1-2 코사인 t 이렇게 되겠죠. 이해했나요? 오케이. 이렇게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겠네요. 됐네요. 그러면 sin t하고 1-2 코사인 t하고 생각해 볼 텐데 따로따로 생각해 보죠. sin t 그래프를 생각해 보면 지금 구간이 0서부터 파이까지잖아요. 그럼 sin 0서부터 파이까지 상상했니? 이렇게만 그려놓자. 여기가 지금 파이일 때다. 0일 때고 이게 y는 sin t만 그려놨어. 그 다음에 1-2 코사인 t를 한 번에 그리냐? 뭐 그럼 복잡하잖아. 뭐 그럴 필요가 뭐 있어? 그냥 이 코사인을 그리겠어요. 이 코사인 t. 이 코사인 상상했습니까? 그럼 어떻게 돼? 여기가 지금 얼마고? 2일 때 한 주기 다 그릴 거 아니고 반 주기만 그릴 거거든. 이렇게 해야 돼. 여기서 이렇게 멈추겠네. 여기가 파이겠지, 그렇지? 여기가 마이너스 2고 이렇게. 그럼 얘 왜 따로 그렸어요? 그럼 얘 따로 그리려고. 1도. 그다음 y는 1 따로 그렸습니다. 이렇게. y는 1. 그러면 요거
요 밑줄 거. 얘는 2하고 2 코사인 t 두 함수를 빼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어디서, 여기가 어디냐, 이거야. 여기가 어딘지 정도는 알아야 되겠죠? 즉, 얘가 뭐가 될 때? 0이 될 때. 두 함수가 만날 때. 얘가 0이 될 때는 코사인 t가 얼마일 때? 2분의 1일 때. 코사인 t 2분의 1일 때가 언제야? 특수각이니까. 60도. 여기가 3분의 파이. 괜찮니? 오케이. 그럼 요 함수 봐봐. 요 함수, 내 밑줄 그은 함수는, 요 함수는 3분의 파이일 때 0이고, 3분의 파이 가기 전에, 여기 기준 봐봐. 파란색이 빨간색보다 더 위에 있지? 근데 이건 지금, 뭐야, 이거. 빨간색에서 파란색을 빼는 거지? 근데 파란색이 더 크니까 양수야, 음수야? 음수겠죠. 그러니까 얘는 기준이, 요 함수는 기준이 3분의 파이를 기준해서 0서부터 3분의 파이까지는 음수겠죠. 근데 3분의 파이서부터 어디까지? 파이까지는 빨간색, 파란색 빼는 건데 파란색이 더 작으니까요. 양수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죠. 얘는 3분의 파이 기준이구나. 이런 거예요. 근데 얘는 늘 뭐예요? 0서부터 파이까지. 얘는 늘 양수죠. 그러니까 얘는 부호 결정에 영향력이 없어요. 그럼 뒤에 것만 보시면 되겠네요. 결국은 이 부호를 따라가겠네요. 그래서 이 식을 보실 때 0서부터 3분의 파이까지 끊어야 되는구나. 그럼 3분의 파이까지는 음수가 되어 있구나. 양음 곱했으니까 음수. 그래서 마이너스를 붙여서 나와서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되겠죠. 정적분 계산 안 합니다. 여러분들 해보시고요. 과제로 할 때 해봐. 그냥 미적분 2 한다고 생각하고. 3분의 파이서부터 파이까지는 양수겠죠. 양양 곱하니까. 그래서 그대로 그냥 나올 거야. 이것도 역시나 계산 연습은 해보시고. 계산을 각자 합시다. 넘어가죠. 그럼 역시나 또 미적분에서 나오는 대표용 하나가 소개되고 있어요. 13-3번이요. 그래프 보고 판단하는 거. 풀어보세요, 지금. 자, 여기 속도 그래프예요. T축이 있고요. 이거 마이너스 1합니다. 오케이. 가지고 해보죠. 1번. 점 P는 출발하고 나서 1초 동안 멈출 때가 있었다. 얘들 멈추려면 뭐가 0이어야 되죠? 속도가 0이어야 되는데 0초부터 1초 때까지 출발 후니까 0일 때 말고. 그러니까 속도 0인데 없죠? 그쵸? 속도가 함수값인데. 그런데 없네. 1번 탈락. 2번. 움직이는 동안 4번을 바꿨다 그랬는데 몇 번 바꿨나요? 여기서 뿔에서 마로 바꿨고 마에서 뿔로 바꿨고 2번밖에 안 바꿨네. 그쵸? 그럼 탈락이네요. 자, 이제 3번. P는 출발하고 나서 4초 후 원점에 있었다 이랬는데 출발하고 나서요 요 삼각형 넓이만큼 오른쪽으로 갔겠죠. 그쵸? 그 다음에 4초 오니까 여기까지네. 또 요 삼각형 넓이 음수로 정적분과 음수 나오겠죠. 이 넓이만큼 왼쪽으로 가면 이 넓이가 지금 거기 보면 그림에서 똑같죠. 그래서 요 넓이만큼 오른쪽으로 갔다 넓이만큼 다시 왼쪽으로 오면 처음 위치인 원점으로 돌아왔겠죠. 그래서 3번이 맞는 이야기네. 그 다음에 4번. 출발하고 나서 6초 후에 원점에서 가장 멀리 있다 그랬는데 몇 초 후에 가장 멀리 있나요? 그쵸? 요 노란색 넓이 퉁퉁 쳐주고 지금 원점에 있는데 요 사다리꼴 넓이만큼 오른쪽으로 간 거니까 사다리꼴 넓이가 제일 크죠? 그러니까 7초일 때 가장 멀리 있겠네요. 5번. 출발하고 나서 7초 동안 실제 움직인 거리는 6이다 그랬는데 실제 움직인 거리는 여기 보이는 도형의 넓이를 다 뭐 하셔야 돼요? 더해야 되겠죠. 그럼 더했을 때 6이 되는지 보시면 되는데 6 아닌가 보죠. 뭐. 그쵸? 한번 사다리꼴 넓이하고 삼각형 넓이 그래서 더해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미적분이었다면, 이제 기백 내용. 기백 내용을 해보죠. 거의 195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편면 위의 운동인데요. 자, 아까 이제 12장에서 배운 거하고 좀 같이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자, 여기 원점에서 해서 오른쪽 위로 이렇게 핀 공을 던졌다. 그래서 뭐 이렇게 포물선 방향으로 이렇게 공이 날아가고 있다라고 해보죠. 자, 그래서 이게 뭐 이차함수, 보통 이차함수겠죠, 포물선이면. 근데 그렇지 않더라도 하여튼 어떤 곡선이 주어지면 이 곡선을 식으로 나타내는 방법은 y는 fx, y는 x에 관한 식, 뭐 2차식이면 y는 2차식 이렇게 나타내는 방식도 있고, 혹은 x 따로 y 따로 해가지고 이렇게 나타내기도 한다는 거야. 즉 x는 ft, 시각 t에서의 x좌표는 이거고요, y좌표는 이거예요 라고 해서 t라는 매개변수를 이용해서 나타내는 매개변수 방정식이라는 이 형태로 매개변수를 이용해서 위치를 나타낼 수도 있다는 거죠. 그쵸? 그래서 아까 했던 내용이 시각이 예를 들어서 t에서의 위치가 여기 있다. 그러면 이게 x, fx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지만, 혹은 x, y라고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지만, 이거를 성분을 이용하기 위해서, 벡터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위치를 벡터로 표현해봐. 그러면 그냥 ft, gt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야. 즉 이 표현을 살려서 매개변수 표현을 살려서요. 그랬을 때 아까 속도는 뭐야? 그러면 위치의 변화율이지. 정확하게 위치의 순간 변화율. 그래서 이 위치를 미분하면 된다. 자, x축 방향 속도 f'(t), y축 방향 속도 g'(t) 이렇게 해서 각각 x성분, y성분이 있다는 거야. 속도도. 평면 운동에서는. 그럼 가속도가 뭐예요? 그러면 다시 속도를 미분한 거니까. 자, 더블 프라임, 더블 프라임. 그래서 x축 방향의 가속도, y축 방향의 가속도 이렇게 있다는 거죠. 물론 여기서 아까 뭐 어떠했냐면요. 속력 구하세요. 그러면 속도의 절대값이어서 제곱제곱합의 루트 씌운 거. 요거예요. 그 다음에 가속도의 크기 구하세요. 그러면 역시나 각각 성분이 있는 거 있죠. 제곱제곱합의 루트 씌운 거. 여기까지 아까 해온 거예요. 여기까지 한 건데 여기다 추가 하나 시키려고요. 그럼 뭘 추가하는 거냐라고 했을 때 추가되는 거는 곡선의 길이입니다. 혹은 똑같은 표현으로 움직인 거리 이렇게 물어보게 돼요. 평면의 점이 움직인 거리. 무슨 얘기예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여기 점, 이 점이 x, y 여기서 이렇게 이동했다고 해보자. 근데 이 점일 때가 t가 시각이 a일 때부터 이 점까지 간 게 t가 b일 때, 그러니까 a초에서부터 b초 때까지의 상황을 봤더니 공을 던지고 나서 이 점에서부터 이 점까지 가고 있는 상황을 생각하면 공의 위치를 좌표로 다 나타낸 거잖아. 그렇지? 그랬을 때 이 점이라는 게 이 공의 위치를 나타내는 건데, 이 점이 움직인 거리 구하세요. 그러면 이 점에서부터 이 점까지 이 거리 구하라는 거예요. 움직인 거리. 이해가세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거 배웠죠. 좌표평면선에서 점과 점, 좌표 가지고 이렇게 선분 길이 구할 때는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 쓰시면 되잖아요. 근데 이건 선분이 아니고 뭐다? 곡선이에요, 곡선. 그래서 곡선 가지고 움직인 거리는 어떻게 구하냐? 근데 저 움직인 거리라는 건, 점이 움직인 거리는 사실상 곡선의 뭘 의미한다? 길이를 의미한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곡선의 길이 구하세요 이러나, 점이 움직인 거리 구하세요 그러나, 저 곡선상에서는 다 똑같은 이야기라는 거야.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 하나는 있거든. 미적분에서 배운 거. 움직인 거리? 움직인 거리는 뭐의 정적분인데? 이런 생각. 거리. 위치의 변화량 말고 움직인 거리 아까 계속 한 거. 속력의 정적분인데? 이런 생각. 점이 움직인 거리하고 곡선의 길이가 똑같은데 이거는 개념 자체가 속력의 정적분 아닌가? 이게 다예요. 이게 전부입니다. 속력의 정적분을 하면 된다는 이야기. 야, 평면 운동이라고 달라질 건 없다. 평면성에 있는 그 점에 속력을 구해서 정적분을 하자. 이겁니다. 그럼 A초에서부터 B초까지니까요. 우리 어떻게 할 거냐? A초에서부터요.
B초 때까지 속력을 구해서 여기다 피적분함수 때려 넣을 거야. 근데 속력이 여기 있잖아요, 여기. 그쵸? 그래서 이렇게 위치에 대한 표현이 x, y 매개 변수 있을 때 각각을 미분하면 속도가 나오고요. 그쵸? 그 속도 나온 걸 제곱제곱합에 루트 씌운 게 속력이라는 것만 안다면 이렇게 이게 피적분함수 들어가겠구나. 왜? 이게 속력이니까요. 됐죠? 이걸 적분하면 바로 점이 움직인 거리, 곡선의 길이가 나온다는 거야. 근데 공식이 두 가지예요. 왜? 시계표현이 두 가지니까. 주로 나오는 게 이렇게 매개 변수를 이용해서 위치를 나타낼 수도 있지만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냥 대놓고 t 소거한 상태로 매개 변수 t 없애가지고 그냥 y는 x에 관시 이렇게 나올 수도 있죠. 그러면 이거 가지고 위치를 어떻게 잡을 거냐? 위치 당연히 x, y 대신에 fx 이렇게 쓰면 얘가 지금 이 곡선 위의 점의 위치, 좌표 아니에요? 그쵸? 다만 t라는 변수가 없이 그냥 x라는 변수로 이루어져 있는 거야. t라는 변수가 있을 때는 t에 대해서 미분했지만 이제 없어요. x밖에. 그러면 속도를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 자, 이거 미분하면 돼. 각각. 뭘로? x로. 그러니까 이거 미분하면 뭐야? 1이고 얘 미분하면 뭐야? 이게 그냥 이 곡선 형태로 나왔을 때의 속도야. 이해하시죠? 이게 속도라면 속력은 제곱제곱합에 뭐 하면 돼? 루트 씌우면 되니까 봐봐요. 속력 쓰겠습니다. 1의 제곱 1이죠. f'x의 제곱은 그냥 f'x의 제곱이겠죠. 이거죠? 이거를 어디서부터? 얘들 곡선일 때는 아까는 지금 이런 표현이면 t가 a부터 b까지 이렇게 주겠죠. 대신 이 표현일 때는 x로 줄 거야. 이거에 x좌표가 있겠지. 이해갔습니까? 그래서 p라고 해볼까요? 이 점에 x좌표가 있겠죠. q 이렇게. x좌표를 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x가 지금 p에서부터 q까지구나. 뭐 정확하게 쓰자면 p 이상 q 이렇게 x의 범위를 줄 거라는 거야 이제. 저 곡선상에 있는 x좌표의 범위. 그럼 여기에 지금 x에 대해 정적분할 거니까 x의 범위 p에서부터 q까지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공식이 두 가지다. 왜? 위치를 표현하는 식이 두 가지니까 당연히 공식이 두 가지겠죠. 보통 이거를 외웁니다. 외워야 되냐? 외우면 좋겠죠. 외워서 그냥 풀면 되는 거니까. 근데 이 공식을 까먹었다. 왜냐면 이 문제가 자주는 안 나오거든. 활용 문제가 나와봐야 뭐 시험에 하나, 두 개, 뭐 수능에는 거의 언급이 안 되고. 그러니까는 이걸 만약 구해야 되는 거다. 그러면 그때그때 이렇게 유도해도 되겠죠. 혹시 까먹었으면. 유도하는 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속력의 정적분이다라는 거 알고 있으면 매번 유도할 수 있어요. 유도하는데 채 30초도 안 걸려요. 혹시라도 까먹었으면 외우기를 권장하는데 까먹었으면 그때그때 유도해서 푸시면 됩니다. 이거 가지고 이제 문제만 풀면 돼요. 자, 4번하고 5번 두 문제 있네요. 한번 풀어볼게요. 어, 13-4번. 이건 이 문제를 풀어드리는 것보다 개념을 설명해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풀이는 너희들이 알아서 하시죠. 그쵸? 개념을 좀 설명할게요. 거기 x, y 이렇게 나와 있죠. 그 문제가 근데 13-4번처럼 딱 움직인 거리만 구하세요. 이게 주로 나오는 거고요. 그 외에 또 다양한 걸 물어봐요. 여러분 내신에서는 특히 여러분 좀 자사고니까 자사고에서는 주로 이제 많이 내는 문제니까 유형 정리까지 좀 해보죠. 낼 수 있는 걸 다 한번 정리해 볼 텐데 얘가 거기 이름도 있잖아. 사이클로이드 곡선 이렇게. 그 정리를 좀 따로 해볼게요.